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 법원이 그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 전문가인 판사가 상황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겠지만 신천지 피해자들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프로파일러로 일하며 사이비 종교 집단 내부자들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이비 종교의 운영 원리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경제공황, 사회혼란 등 세상이 힘들고 어지러울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보편 심리를 파고드는 것.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법조인이나 의료인, 고위공무원 혹은 교수 등 일반 신도들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 신격화한 교주를 보좌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엔 사회적 해악이 너무 크고 선동과 현혹 과정에 유력 인사와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이용되는 등 공적 책임도 상당합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종교의 자유라는 구호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의 방관은 공범의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종교와 허울 좋은 사기꾼들로부터 상식과 합리를 지켜내자 다짐하며 힘차게 하늘을 올려보는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Imagine Dragons Believer입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네, Imagine Dragons가 부른 Believer 듣고 오셨습니다. 9193님, 배순탁 작가 뺨치는 표디의 선곡 실력. 네, 배순탁 작가는 지금 바로 옆 배철수의 음악 캠프 담당 작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배철수 선배님과 이 경쟁 붙이시는 건 아니시죠? 9237님, 종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적 예의를 가져야만 종교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종교는 이미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노중훈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일 1킥 잊지 마세요. 표창원이 만난 사람. 상암동 MBC로 출퇴근하면서 보게 되는 풍경 중에 하나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식당이 금세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식당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어디 상암동 뿐이겠습니까? 다른 곳들도 상황은 비슷하겠죠. 하지만 이런 변화의 시대에도 오랜 시간 한 자리에 머물며 한 마을의 한 공간을 지키고 있는 식당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감이 가는 동네 식당 속 삶의 풍경을 담은 책이 한 권 나와서요. 오늘은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MBC 라디오 여행의 맛 진행을 맡고 있는 노중훈 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이 MBC 건물 안에서 오다 가다 만나는 직장 동료인데 네네. 이게 스튜디오 안에서 정색하고 만나니까 조금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제가 라디오를 그래도 한 15년, 16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퇴근길 예.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게 될 줄은 몰랐고 다행히 제가 죄를 짓거나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사고를 치지 않고 나와서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보이는 라디오를 잘 안 해봤는데 네.
아, 잘생기셨군요. 화면 속에서도. 본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 저는 제 얼굴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진짜.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요. 네. 노 작가님 팬들이 막 문자 보내고 난리 났습니다. 아유, 네. 7689님 네. 노 작가님 팬입니다. 오늘 2번 출연하시네요. 새벽 다방에서도 만나고. 네. 9011님 와우 MBC 라디오의 보배 아니십니까? 노중훈 작가님 하이킥도 접수하셨군요. 보세요. 아유, 제가 뭐 접수할 만한 그런 깜냥은 못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상암동 근처에 늘 거의 이렇게 노숙하다시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거의 상주하다시피 있어가지고요. 예. PD들이 그냥 이렇게 심심하면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노 작가님 뭐 15, 16년 정도 라디오 하셨다 말씀 주셨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네. 라디오를 좋아한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왜? PD도 라디오 사랑이 지극하시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조금 라디오 사랑을 실천하기는 이제 네. 상당히 좀 아주 짧았죠. 저는 정말 저 중고등학교 때는 네. 라디오가 전부였어요. 우리 땐 그랬죠. 그쵸. 아 근데 저보다 훨씬 어리죠, 제가요. 그렇죠. 네네네. 저는 이문세 씨 별밤 세대. 아하. 그래서 그때 별밤을 통해서 모든 시사, 상식, 역사, 뭐 예능 이런 걸 다 배웠었고 아, 맞아요. 그때 우리 맞아요. 라디오를 모르면 친구들끼리 소통이 안 됐었고 예. 어떤 TV 프로그램보다 제일 재밌었고 그래서 라디오가 너무 좋고 근데 그런 라디오에 대한 사랑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데 출연도 하고 네. 라디오 진행도 맡고 있어가지고 너무 뭐 행복하죠. 근데 뭐 퀸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이런 네네. 노래도 있고 이 텔레비전 영상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래도 라디오를 좋아하는 뭔가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그 비디오가 계속 그냥 죽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우리 정말 점점 수는 줄어가지만 네. 우리끼리 살아남은 자들끼리 연대감은 더 끈끈해질 것이고 맞다. 또 우리끼리의 맞아요. 그 정말 보듬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 가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더 단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뭐 비디오가 뭐 죽이든 말든 죽이든 말든. 크게 뭐 개념치 않습니다. 예. 죽여라 죽여줄게. 하지만 그러니까요. 우리는 좀비야.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살아남을 거야.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 이 여행의 맛 애청자들하고 네. 실제 투어도 같이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행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아니고. 제가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애청자분들하고 예. 별건 아니고요. 제가 지방 출장이 잦으니까 예. 갈 때마다 이제 제 개인 SNS 공지를 미리 띄워서 예. 여기 살고 계신 라디오 애청자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네.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이래가지고 뭐 어떨 때는 3분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8분 나오기도 하고 한 분도 안 나오신 적도 있었어요. 네, 거의 그런 경우가 적긴 합니다만은. 그럼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혼자 이렇게 뭐 소주 한 잔 마시고 오는 건데. 인생이 뭐 이러냐 뭐 뭐 이렇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건 아닌데 그냥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라디오 정말 소수 매체로 이제 바뀌었지만 네. 그래도 이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허름한 식당 가서 네. 밥 한 끼 사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코로나 생기기 이제 발생하기 전에는 예. 꾸준히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신 거네요. 일단.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최고였죠.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김기덕입니다. 뭐 완전히 거기 꽂혀 살아왔었는데 맞아요. 네.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의 세대시고 네네. 어쨌든 뭐 세대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 네. 라디오 덕후인데 맞아요. 덕후로 끝난 게 아니라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믿기지가 않고 예. 제가 제 이력에서 가장 앞 전면에 내세우는 게 네. 라디오 진행자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강연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한민국 그 건국 이래 군인의 이렇게 여행 작가가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네. 공중파에서 라디오를 진행해 본 이가 누가 있겠느냐. 와. 나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걸 정말 제가 엄청 자랑하고 다니고요. 예. 실제로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프로파일러 중에 라디오 진행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네. 예. 어떻게 보면 표디랑 저랑 네.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작은 한 발자국 아주 작지만 네네네 남기로 생각됩니다. 하하 괜히 막 어깨 으쓱해지는데 자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지. 네네. 서로만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네. 할매 밥 됩니까? 인데요. 네. 이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네네. 책의 표지가 이렇게 네. 이거 어떻게 보이죠? 네,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네. 그 뭐랄까 아주 그 꽃으로 꽃무늬 맞아요. 있는데 아름다운 책 표지예요. 그게 네. 어떤 식당 우리 책 디자인 하신 분이 예. 어떤 지방에 있는 이제 임실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식당에서 제가 찍어온 할머니의 일바지. 우리 예전에 몸빼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거에서 이제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아하. 그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백만송이 장미가 우리 어머니의 일바지 속에 이렇게 아하. 앉아 있었는데 예. 그걸 쏙 빼가지고 이제 네 마음에 들어요. 저도 굉장히. 예. 네. 어쩐지 좀 꽃무늬이긴 한데 정감이 확
그쵸. 들더라고요, 보자마자. 맞아요. 근데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네. 할매라고 하실 거면 네. 밥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까로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마지막까지 실존적인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아, 정말요? 네, 출판 담당 에디터랑. 예. 근데 이제 이 책에는 뭐 경상도뿐만 아니라 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에 있는 식당들 다 망라가 돼 있어가지고 아하. 그냥 이렇게 표준 표기에 맞게 쓰자. 아하. 그리고 원래 이 책 제목을 이제 예전에 그 굿모닝 FM 김재동입니다의 김재동 씨가 예. 지어전도 재동 씨가 이제 경북 영천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예. 표디가 이제 포항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동 씨가 이거를 발음할 때랑 네. 저는 서울렉인데 정말 그 느낌이 안 살긴 완전히 안 살더라고요. 차이 나죠. 예, 완전히 정말로. 차이 나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뒤에 이런 발음으로 끝나야지 예. 또 좋긴 하긴 하더라고요. 예. 자, 이 책 소개를 보면요. 여행 작가 노중훈이 사랑한 할머니 식당 27곳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얼핏 이 네. 맛집 얘기인가 음식 얘기인가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할머니들 본인들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실소를 터뜨리실 수도 있는데 네. 진짜 내용이 자질구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허. 자식을 몇 두었으며 예.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천자문을 일찍 떼가지고 본인이 어떤 머리가 총명한 걸 자랑하고 하하. 동네 어르신들하고 술 먹고 뭐 낮술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부예요. 그게 우리 할머니 얘긴데? 맞아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맛집 책은 아니라고 제가 책 서문에도 이제 밝혀드렸었고 그냥 제 소망은 우리 할머니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오래 일한 분들의 그런 이렇게 쌓여진 시간들, 아하. 그다음에 그분들의 소사 네.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왜 할머니 식당이에요? 할아버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식당이 하나도 없던가요? 이게 저나 표디 이거 남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 식당을 지방 시골 식당을 다녀보면 예. 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남편들, 아저씨들이요. 죄송합니다. 대부분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 물론 노부부가 운영한 식당도 있긴 한데 예. 또는 바깥으로만 도시거나 이렇게 뭐 노름을 좋아한다거나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많이 드시거나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혼자 하시는 집이 되게 많고 아하. 그러니까 할머니라고는 제가 했습니다만은 뭐 젊으신 분들도 계세요. 뭐 예순 안팎인 분들이 운영하는 예. 식당도 계시고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건 할매라는 건 제가 이제 의미하는 건 한 곳에서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해온 그런 분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통칭하는. 썼습니다. 네네.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데 우리 지금 아버지 우리들 지금 네네. 이라든지 우리 조금 동생들 세대는 다 다른데 네. 어르신들 세대 때는 할아버지들은 네. 좀 바깥으로 많이 도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그냥 낚시 좋아하시고 바둑 좋아하시고 장기 맞아요. 좋아하시고 일은 할머니들이 집에서 다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저기 무릎 연골 닳고 이런 거는 예.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아버지들 좀 책임 있어요. 허리도 막 굽으시고. 그러니까요. 예. 네. 아이고. 너무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실이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이 식당들 네. 뭐 인터넷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도 어떨 때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네. 갑자기 제가 방금 전까지 어디 그 기차역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길 들어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슨 계시를 받거나 네. 정말 뭐에 들려가지고 막 끌려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 사실 있고 근데 결론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너무 좋아하니까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만은 네. 그냥 그게 너무 잘 보여요. 그게 제가 표대 앞에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도 노안이 왔어요. 잘 안 보이는데 예. 그런 할머니 식당들은 기가 막히게 보여요. 노아는요. 근데 먼 건 잘 보여요. 그렇군요. 멀리 있는 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잘 보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랑인 것 것 같아. 같아요. 사랑. 아, 네. 사랑이다. 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네. 그 명칭들도요. 대개 보면 네. 동네 식당 오래된데 뭐 순이네 밥집 맞아요. 뭐 이런 비슷한 이름들 여기저기서 발견하지 않으세요? 맞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당신의 이름을 차용한 그런 네. 식당도 많고 아니면 본인 이름 쑥스러우니까 예. 자식들이나 자식들 이름, 예. 손주 이름을 이렇게 쓰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렸잖아요. 무슨 부산댁, 마산댁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역 이름을 이제 쓰시는 데도 많고 오래된 식당들은 뭐 이렇게 무슨 집 아, 옥자 맞아요. 써가지고 예, 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참 정겨운 그런 이름들과 네. 이야기들이네요. 27분의 할머니들 얘긴데요. 네. 그 이분들 물론 다 각자가 다르시긴 하시겠지만 대개 네. 식당을 얼마 정도 운영하셨던가요?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40년 넘으신 분들도 진짜 많고 한 곳에서 한 식당에 한 네네. 이름으로 40년. 네, 뭐 반세기 동안 이어온 곳도 있고 예. 상대적으로 짧은 뭐 20 몇 년 하신 분들은 20년이 짧은 거예요? 짧은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놀라신 것처럼 네. 저는 하여튼 항상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식당에서는 그 네. 오랜 세월 변함없이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왜 야구 잘하는 게
본인만의 확고한 루틴 같은 게 맞아요, 있다잖아요. 맞아요. 그 이분들의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그런 아주 깨알 같은 그 항상 변함없는 일상을 들여다보면 예.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저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에 진짜 절로 허리가 숙여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네. 중학교 때요. 네. 저희가 중학교 해화동에 있던 보성중학교를 다녔는데 네네. 그 해화여고 앞에 네.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아.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그 떡볶이집이 맞아요. 있다면 지금도 찾아가서 먹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그럼- 보셨어요? 예, 확인해봤어요. 없구나. 예, 학교도 옮겨가고 다 달라지기도 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옛날에 그 식당이 40년 동안 같은 맛, 같은 맞아요. 분이, 같은 할매가 같은 네. 그런 그 분위기로 만들어 주신다면 네. 우리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그럼요. 커다란 위안과 추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음식 먹는다는 걸로 국한할 수 없고요. 총체적인 위안 같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어떤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거기도 하고 아하.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천차만별 각양각색이란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네.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분들에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남편들이 속썩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오래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일 도와주는 분 없이 혼자서 감당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음식의 가짓수가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맞아, 특히 맞아. 동네 분들은 네. 오셔가지고 그냥 몇 가지 안 되는 메뉴도 안 시키고 네. 뭘 하시느냐 강술, 예. 강맥주, 뭐 강막걸리, 그러니까 멸치 정도 뭐 그렇죠, 뭐 김치에다가 예. 김치 정도 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아. 지역의 특색 있는 어떤 조리법이라고 할까 음식 문화를 네. 지켜온 그런 곳들도 좀 많이 있고요. 아하. 그렇습니다. 자, 뭐 다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시간이 그렇지 여의치 네네.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네. 그냥 딱 한 분만 한번 그 네. 할머니들 중에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책 그 읽으신 분들 중에는 허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27개인데요. 예. 그 중에는 식당 아니고 다방도 사실 있긴 합니다. 두 곳 다방이요? 정도. 그리고 심지어 27군데 중에 3곳은 영업을 지금 접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는데 예. 제 책에 실린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비읍 국수집에 그 할머니도 문 닫으셨대요. 몇 년 되셨는데요? 그분도 한 30년, 밥집 경험까지 합치면 지금 국수집인데 예. 밥집까지 합치면 30여 년 되실 거고. 근데 문을 닫으셨어요. 네, 결국? 왜냐면 이제 관절이 너무 안 좋고 몸 건강 괜찮으시니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아무리 맛집 책이 아니더라도 문 닫은 식당을 여기다 소개하면 어쩌란 얘기야 말하거든요. 찾아가 보고 싶은데. 네. 근데 지금 표디가 저한테 주신 질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식당이 바로 문 닫은 식당이에요. 아하. 그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비읍집인데 예. 올 봄에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40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끓여준 수돗물 받아가지고 맹물로 끓여진 국수가 너무 기억에 나요. 아, 국수. 거기 멸치 한 마리도 없어요. 새우 한 마리도 없고 육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 맹물에다 끓여줘요. 맹물에. 그 맹물에 국수 삶고 물론 이제 조미료를 한 꼬집은 넣으시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맛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아, 잔치국수 같은 그런 형태인가요? 맞아요. 소면으로 말아주는 소면으로. 건데 그 허술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국수가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 할머니가 10만 원 주고 읍내에서 하신 반영구 눈썹 문신도 기억에 나고요. 보청기는 안 끼시는데 그래도 귀가 아주 어둡지는 않으시고 네,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 눈썹 문신의 모습. 둘째 며느리가 보내준 신김치도 저는 기억이 나고 지금도 아하. 그 어머니가한테 제가 빵 사다 가지고 동네 빵집 이렇게 네. 뭐 꽈배기 나눠 먹은 그런 기억도 나고 좀 막 생각하면 지금 막 얼굴이 달아오르고 막 마음 따뜻해지고 막 그래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책 속에는 27분의 사연만 네. 담으셨지만 실제로 만나신 분은 그보다 훨씬 많으실 거 아니에요. 훨씬 많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출판사 담당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책이 안 팔리는 시대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제 책도 안 팔립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한 뭐 5, 6년 짧게는 5, 6년 뭐 길게 좀 10년, 15년 동안 제가 이 식당 찾아다니면서 뭐 쓴 돈을 만약에 네. 다 제가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했으면 수천만 원이 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겠죠. 근데 그거 들여가지고 제가 정말 몇십 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인세를 처음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거 받으면서 눈물 난 게요. 이게 할머니들이 어쨌든 저에게 보내준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하.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쓴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눈물 겹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할머님들의 인생값이라는 그 맞아요. 느낌이 드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막 조바심도 나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이 책에 소개된 식당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뭐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90 향해서 네.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굳이 이렇게 막 아등바등 낸 건
그냥 그 어머니들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제가 미력 하나만 기록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누구도 그걸 안 하거든요. 그렇죠. 방송에는 유명한 식당만 나오지 이런 데 나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책임감을 지어주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그 되게 하고 싶어서 저는 평생에 이걸 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대단히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늘 불만이었던 거는 역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역사는 맨 왕과 전쟁과 그렇죠. 무슨 뭐 유명한 몇몇 네. 사람들 장군 이런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 네네. 시대에 정말 평범한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는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노 작가께서 하시는 일이 네. 어쩌면 네. 나중에 후대들이 봤을 때 이 네. 책을 보면 이 시대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맞아요. 사셨구나. 네. 그게 그분들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모습인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우리 할머니 식당들은요 예. 생활사 박물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제가 나중에 더 좀 성숙해지면 사실 지금부터 해도 되는데 네. 그 우리 식당 할매들의 영정 사진을 전 찍어드리고 싶은 게 제 사진의 소망이기도 해요. 네, 제가 영정사진. 왜냐하면 또 사진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찍지 말고 어머니가 네. 식당에서 이렇게 막 웃고 있거나 이렇게 뭐 볕 쬐고 있는 모습 이런 예. 거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 좀 찍어드리고 싶기도 해요. 한 번씩 더 가셔야 되겠네. 가야죠. 사실은 이 식당 중에는 예. 뭐 수십 번 간 집들도 있고요. 네네. 그러시구나. 또 가야죠. 네. 그렇죠. 2422님 문자 네. 주셨는데요. 저도 식당 합니다. 아직 40대긴 하니까 좀 더 오래 해볼게요. 할매 되면 찾아오세요, 작가님. 이사이님은요 빨리 지금 지역과 상호명을 우리 제작진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저는 진짜 갑니다. 지금부터 깜짝 놀라실 40년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40년간. 이제 40대시니까 80 맞아요. 되실 때까지. 아니 그 전부터 제가 그 네. 변화 과정을 계속 기록해드리면 되죠. 네, 가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어딘지.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이 책 독자들에게 네. 어떻게 읽혔으면 좋겠고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주세요. 그냥 자질구레함. 소사가 대사라는 제가 이야기를 소문에 적어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발 가셔가지고 뭐 맛있다 맛없다는 그냥 본인 속으로 삼키시고요. 아하. 할머니 앞에서 네. 그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할머니들도 상처받아요. 맞아요. 할머니들도 맞아요. 맛없다고 하면 속상해하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시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음식에 관련된 책이 음식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761님, 노중훈 작가님 하트 주셨고 제동 DJ 라디오 할 때 엄청 재밌게 들었었는데요. 처음부터 못 들어 누구지 했는데 목소리가 딱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예요. 네, 고맙습니다. 7009님, 표디님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책 제목이요. 할매 밥 됩니까? 입니다. 할매 밥 됩니까? 네. 3594님, 이분 무서운 분이신데 새벽 4시에 맛집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 공포의 대상. 야, 이게 이 공포라는 게 새벽 4시에 이게 식욕을 돋구기 때문에 그렇죠. 공포다. 이거죠. 네네네. 아, 고맙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시간이 네. 없는 게 아쉽네요. 27분 할머니의 우주가 담긴 책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MBC 라디오 여행의 맛 진행자 노중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5.9 MBC 라디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깔끔하게 모아서 화끈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엠스풀 뉴스 도상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전해주신 소식 업데이트 먼저 좀 하고요. 네. 류현진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 레이스에서 3위에 그쳤습니다. 네. 뭐 3위 한 것도 대단한 기록이긴 한데 네. 도상현 기자가요, 지난주에 어떻게 예측하셨냐면 1위는 안 되지만 2위는 할 거다. 또 틀렸습니다. 제가 예, 다시 뭡니까 또, 이거? 다시 프로 또 맞아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지난주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예. 류현진 선수는 또 타자구장에서 뛰었고 예. 또 이제 마에다 선수는 뭐 투수구장 또 여기 네. 뭐 수비도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올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는 류현진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투표인단의 표심이 또 다르게 흘러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명인데요. 예, 좀 구차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를 또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요. 네.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지구 대 지구로 맞붙는 이제 좀 약간 독특한 그렇게 리그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지구 내에서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저리그는 특히 이 담당 기자들이 이 자기 경기들, 이 자기가 담당하는 경기들을 또 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지구에 있는 선수,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이 성적만 보고, 이 성적만 스탯만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기자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 기자들이 배신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섭섭했던 부분, 뭐 물론 마에다 선수도 올 시즌 정말 잘했기 때문에 잘했죠. 2위의 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아쉬웠던 부분, 이 토론토 기자 2명이 있었습니다. 예. 한 명은 5위 표를 줬고요. 네. 또 다른 한 명은 아예 5위 안에도 표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예. 이 류현진 선수가 이 기자들에게는 또 이 뭔가를 좀 안 돌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불고기 좀 사줬어야 되지 않나. 선수단에만 돌렸던 게 아닌가 아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물론 뭐 그런 방식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네, 3만 원 이하에서.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적용해서. 네네. 그런데 어쨌든 뭐 류현진 선수가요, 사이 영상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리그 MVP 투표에서도 득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이제 8위표 한 장 그리고 12표 한 장을 받으면서 이제 공동 13위에 올랐는데요. 예. 마에다 선수는 또 이 MVP 투표에서는 또 득표를 하지 못했다는 점 또 아하. 참고로 하나를 또 알려드리고요. 예. 일단 뭐 이 투수로서 이 사이 영상 투표에서 이제 본인의 이 성적, 본인의 네. 퍼포먼스가 조금 더 중요시 된다고 한다면 이 아무래도 MVP는 이제 팀 성적에도 얼만큼 연관을 줬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가을 야구를 이끈 점이 또 높게 평가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내년엔 뭐 올해는 첫 해니까 네. 대단하잖아요. 사실 그 첫 해 성적 치고는. 그렇습니다. 또 이적하고. 이제 이 겨울 스토브리그 때 토론토가 굉장히 대규모 보강을 한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성적 토론토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포수를 좋은 포수 데렸으면 좋겠어요. 네, 류현진 선수의 활약 다음 시즌에 기대하겠고요. 해외 축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소니 이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빅클럽 뭐 리버풀 얘기도 나오고 레알 마드리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실제 오픈은 없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가디언지, 이 가디언지는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가디언지에서 이 최근 손흥민 선수가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네. 이제 토트넘 구단에 이제 공식 오퍼는 없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네. 이게 또 왜 그런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고 또 충분히 빅클럽 가도 주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오퍼가 안 왔을까?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해외 축구계에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재정적인 타격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바르셀로나 이 최고의 클럽 아니겠습니까? 네. 바르셀로나도 뭐 파산 위기에 처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국이기 때문에 아하. 게다가 또 손흥민 선수 아직까지 재계약 그 기간이 2023년까지거든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 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사려면 손흥민이 굉장히 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일찌감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네, 현재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주급이 15만 파운드, 네. 우리나라 돈으로 일주일에 2억 2천만 원. 아 부럽습니다. 뭐 연봉보다 더 제 연봉보다 많은데 네. 20만 파운드로 그런데 또 올릴 것 같다 이런 전망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주급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데요. 이제 20만 파운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9천, 이제 3억 정도 이제 되는 금액인데요. 네. 이게 이제 팀 내에서는 해리 케인 선수 그리고 이제 탄기 은돈벨레 선수와 같이 최고 주급의 대우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이 궁금하시는 분들 20만 파운드면 조금 적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있던데요. 근데 그랬을 때 예. 제가 또 과연 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과연 주급을 얼만큼 받는지 아하. 또 한번 찾아보고 왔거든요. 이 20만 파운드의 주급이 이 프리미어리그 한 팀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20개 구단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 그때 20만 파운드가 전체에서 공동 9위에 또 오르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와, 전체 9위요. 그렇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9번째로 주급을 많이 받는 선수가 또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조금 더 이 주급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맨유, 이제 네. 맨시티 이런 돈이 많은 구단들이잖아요. 네. 이런 구단들에서 또 젊은 선수들 또 어린 선수들을 또 영입하면서 주급을 좀 많이 주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손흥민도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일부 사례를 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따끈따끈한 소식 KBO 리그 플레이오프 도서현 기자가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 드렸어요. 네. 한국 시리즈 누가 우승할 것 같냐 그랬더니 KT가 두산을 이기고 올라가면이란 전제를 그렇습니다. 달았습니다. 근데 네. 그 전제가 좀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두산이 시리즈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1차전, 2차전에선 역시 두산이 좀 이 노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역시 저력. 가을에는 두산 베어스의 저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반면에 KT가 뭐 시즌에서는 2위를 차지를 했지만 예. 아직까지 단기전 경험이라든지 좀 선수들이 얼어있는 모습, 경험이 부족한 모습, 젊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이제 어제였죠. 네. 3차전에서
하면서 이 쿠에바스 선수의 또 8이닝 역투. 1실점 역투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두산 타자들을 또 완전히 꽁꽁 틀어매는 모습이 또 나왔고 예. 이 두산 선수들도 평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이 실책을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좀 적시타를 때려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었는데 이게 오늘 경기 이제 4차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팽팽한 영의 균형이 0대0.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4회 말 두산 공격이고요. 정수빈 삼진으로 물러나고 원아웃. 타석에 페르난데스 초구 받아쳐서 플라이아웃. 투아웃. 지금 타석에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예. 이제 뭐 이 메이저리그 또 아침에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굉장히 또 많이 들었었는데 몰래 수업 시간 수업 맞습니다. 중에. 네. 요즘에는 이제 야구를 보는 게 일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근무 시간에도 야구를 또 볼 수 있고 이런 점은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김재환 선수는 김재환 선수 대단하던데요. 가을 야구에도 역시 잘 치고 있죠. 네. 옛날에는 이 뜬금포 그냥 무조건 풀스윙 해가지고 홈런 노리던데 요새는 아주 정교하게 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아직까지는 도상현 기자의 예측 KT가 두산을 꺾고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에서 NC를 이기는 그 아직은 시간이 살아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데 네. 오늘 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KT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산과 NC. 두산과 NC 저 때는 제가 이제 NC로 지금 그때는 안전한 NC 로. 선택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오늘만 KT가 잡으면 네. 5차전에서도 KT가 이길 수 있다. 뭐 한국 시리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예상이 또 어떻게 될지 또 그러니까 비웃음을 하게 그거는 될지. 젊은 KT가 이 포스트 시즌을 거치면서 점점 경륜이 쌓여가고 빠른 시간 안에 저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죠. 과연 우리 올해 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KBO 우승, 한국 시리즈 우승 누가 할 것인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스포 뉴스 도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6515님, 표쌤 시사 프로에 딱 맞는 분이고 앞으로도 팬 할까봐요. 정치하실 때는 별로였는데 이젠 멋져요 짱. 고맙습니다. 칼리 레레 잽슨과 아울시티가 함께한 굿타임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시다. You're down to get down tonight. Cause it's always a good time. Slept in all my clothes like I didn't care. Hopped into a cab, take me anywhere. I'm in if you're down to get down tonight. 우뚝 솟은 울타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지가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이곳을 떠난다는 의미가 더욱 강했습니다. 그날 밤 7시가 넘은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 청력은 비정상적으로 민감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잡담하는 소리가 멈출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장갑을 끼고 귀를 기울였는데 누군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발자국 소리. 한 번은 마음속에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문은 잠긴 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경비원과 가정부를 이끄는 남자 집사가 노골적으로 방 안을 수색했다. 4살, 50살쯤 된 여자가 증오로 가득 찬 얼굴로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렸다. 빨리 내 여자의 목걸이를 꺼내라. 나는 대답했다. 당신은 훔치지 마세요. 그녀는 말다툼도 하지 않고 나를 빌라의 메인 로비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에 하얀 천장 중앙에 높이 매달려 있는 크리스탈, 찬란한 유화, 온갖 장식용 꽃병 등 모두 눈부신 불을 보여줍니다. 로비 중앙에는 검은색 가죽 소파 세트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5명의 가족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어머니의 가족이고 1명은 남자였습니다.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은 내 또래였습니다. 옆에 있는 10대 소녀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부드럽고 여유로우며 우아한 느낌을 연출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시계가 차고 있는데 은빛 금속, 섬세하고 깨끗한 얼굴, 14, 15세쯤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투안냐의 얼굴을 보면 낯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 마치 형제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마자 그 소녀는 나를 무관심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트랑 이모님, 내 목걸이를 찾았나요? 그 모습을 본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KYNGOC 저도 검색해봤습니다. 가끔 말을 타다가 넘어지기도 해서 오늘은 KYNGOC 렌이라는